오늘은 미즈노의 대표적인 모델인 모렐리아 네오2의 딥 리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진 이 모렐리아 네오2를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오늘은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2 재팬 버전의 딥 리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박싱 영상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촌스러운 색깔의 약간 촌티나는 색깔의 네오2 재팬 버전을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오2 하면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전에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천연가죽 축구화이지만 굉장히 가볍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징과 관련된 첫 번째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치가드 캥거루 가죽 어퍼입니다. 그래서 스카치가드라는 이름을 썼는데, 스카치가드가 검색을 해보니 뭐 가죽의 표면에 때가 타거나 아니면 훼손되는 거를 최소한으로 막아주기 위한 일종의 코팅 막 같은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쓴 캥거루 가죽 어퍼가 전족부, 그러니까 볼터치가 많은 앞부분, 가까이서 보시면 스티치가 많은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앞쪽 전족부 부분에 전체적으로 캥거루 가죽 어프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을 천연가죽은 아니고 인조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볼터치가 많은 부분에 천연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얇게 가공된 천연가죽이기 때문에 경량성에도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실제로 만져보시면 굉장히 가죽이 부드럽다는 거, 캥거루 가죽 하면 천연가죽 중에 최고라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좀 두꺼운 느낌이 없습니다. 확실히 표면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부드러운 캥거루 가죽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경량성뿐만 아니라 볼터치가 중요한 축구 선수들에게 천연가죽의 그 장점인 볼터치감, 그것들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적용시켰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웨이브 핏 레이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웨이브 핏 레이싱 시스템은 이 슈레이싱, 신발끈을 넣는 이 부분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신발끈을 넣는 이 구멍, 슈레이싱 홀이 굉장히 사선으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웨이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면, 웨이브 형태의 슈레이스 홀, 신발끈을 넣는 구멍으로 발등의 조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베노 팬터 3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플라이니트가 외부로 돌출되면서 각 구멍마다 각 끈별로 이렇게 조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거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있기 때문에 좀 넓은 부분은 넓게, 좁은 부분은 좁게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발이 좀 더 편안한 밀착감을, 좀 완전 타이트하게 좀 발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기능이 웨이브 핏 레이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그 밖에 외부의 또 특징들을 보자면, 메이드 인 재팬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 럼버드의 돌기, 돌출된 3D 형태의 미즈노 럼버드가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의 특징입니다. 인도네시아 버전에는 이게 돌출되지 않습니다. 그냥 매끈한 거예요. 이게 뭐 볼터치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터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좀 약간 상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메이드 인 재팬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 3D 입체적인 이 미즈노 럼버드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보시면 텅을 한번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텅은 굉장히 얇은 가죽입니다. 굉장히 얇은 천연 가죽인데 두께가 굉장히 얇죠. 그리고 안에는 약간 스웨이드 같은, 세무 같은 소재의 천연 가죽이고, 바깥에도 좀 매끈하긴 하지만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가죽의 느낌이 그대로 나고, 그리고 전작보다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전작 모렐리아 네오 1에는 길이가 좀 길어서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는 길이가 확실히 짧아져서 이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이질감이 전혀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오2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인솔이죠. 그래서 인솔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2에는 미즈노의 대표적인 인솔인 제로 글라이드 인솔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제로 글라이드 인솔은 미즈노 모나르시다라고 하는 거기 최상급 버전의 그 제로 글라이드 인솔이 사용되는데, 제로 글라이드만큼은 아니지만 이 인솔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검은색 부분, 인솔의 내부 부분이 굉장히 마찰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소리를 들어보면 사포 같은 소리, 삭삭삭 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이런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소재 자체가 마찰력이 강한, 그래서 미끄럼을 조금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을 듯한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모렐리아, 메이드 인 재팬이란 이 포인트도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이 마찰력, 이 느낌이,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뒤에도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그래서 약간 좀 더 다른 인솔들보다 이 뒤꿈치 뒷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발 모양에 맞지 않나, 동양인의 발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굉장히 좀 제가 본 인솔 중에는 가장, 부스트 인솔 말고는 기본 인솔 중에는 가장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로 글라이드 인솔은 더 좋죠. 네, 그렇고 또 내부를 보시면 좀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게 내부 소재 자체가 굉장히 스웨이드입니다. 스웨이드. 그래서 굉장히 들썩거림도 잘 잡아줄 것 같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솔의 마찰력만큼은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소재 자체가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뒤꿈치가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푹신푹신한 메모린 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뒤꿈치 테러, 뒤꿈치 까짐을 조금 방지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 말고 뭐 내부를 가까이서 보시면 마감이 굉장히 일단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축구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보면 간혹 가다가 마감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축구화들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부와 외부를 봤으니까 아웃솔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웃솔은 특별한 기능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DFC라고 불리는 다이나믹 풋 카운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이 힐 카운터와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경도가 다른 이중 경도 시스템을 아웃솔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다른 거죠. 강도가 앞부분과 뭐 중간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마다 경도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유연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소재가 되어 있는데, 앞쪽은 유연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웃솔을 접어보면 굉장히 유연한 게 잘 접히죠. 그리고 중족부와 뒷부분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뒤꿈치도 잘 잡아주고 그렇게, 그리고 뒤틀림도 좀 막아주는 그런 아웃솔이 굉장히 이중경도 시스템이라 그런지 유연하고 단단한 게 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오1과 다르게 아웃솔 중간에 립 구조를 단순화시켰다고 합니다. 립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 중간에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까이서. 네, 이 부분이 네오1에서는 좀 복잡했습니다. 두 줄이 아니었고 중간에 뭐 사선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두 줄로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좀 더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고정력이 좀 더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터드 또한 전작의 이중 구조가 아닙니다. 네오1에서는 이 스터드가 두께가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좀 두꺼웠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이중의 두께였는데, 지금은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오2를 보시면 일체형으로 이렇게 일체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네오1에서 스터드 부러짐이 많다고 했었거든요. 그것 또한 일체형으로 바꾸면서 조금 더 보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즈노의 스터드는 그라운드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스터드 자체가 천연잔디뿐만 아니라 인조잔디나 맹땅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맹땅에서는 좀 아무래도 스터드의 마모나 훼손 정도가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보다 훨씬 심하겠죠. 그래서 맨땅에서는 이런 비싼 축구화를 사용하는 것은 좀 추천해드리지 않고,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신이 실 수 있는 그런 스터드와 아웃솔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박싱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아웃솔의 형태 자체가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드는데 원형 스터드러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나 접지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웃솔에 대해서는 강점을 보이는 미즈노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증거 없던 미친 리뷰 축구연구소 이시장이었습니다. 제발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잉,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